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단독으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패러디인 것 같은데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자, 500원 대 27,900원. 자, 27,900원. 네, 이거 뭐 예전에 저희가 즐겨 먹던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은 파면 팔수록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의혹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국민의힘이 드디어 그 MB 트라우마를 극복했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패러디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일이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27,900원 정해봤습니다. 500원이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이면 다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 공개 고발하겠다. 예. 고발해서 다 수사하자. 이야기를 했고 아무것도 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자본 얘기가 나오니까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네. 5천만 원을 들여서 600억을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말은 운영 자본과 초기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이야기거든요. 즉 회사를 설립하는데 5천만 원에서 다 3억 5천을 냈다는 것인데 이 회사의 운영 자금을 이 회사의 대표는 현재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 썼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8천억 원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500억 원을 받아간 것과 그것을 5천만 원 투자했는데 600억 원을 가져갔다. 이건 완전히 말이 다르잖아요. 운영 자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빼고 말을 하면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지나친 의혹 공세다라는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워낙 무식해가지고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또 변호사 찬스를 네네.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거 해서 하다가 어그러져서 감옥 가시고 파산하시고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보통 이런 사업에는 제일 큰 리스크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허가 리스크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토지 확보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인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토지 확보가 막 잘 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알박기 하시는 분들 나오고 막 말도 안 되는 가격 부르는 네네. 분들 나오고 그러고 또 세 번째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내가 개발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안 팔리는 그럴 수 리스크가 당연히 있겠죠. 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망해요, 사업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방금 아까 들어간 비용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무의미한 얘기인 게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리스크가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주는 같이 하니까. 거니까 같이 하니까 그렇지. 성남시에서 인허가 안 해줄 리가 없고요. 네, 맞아. 두 번째로 토지 확보 리스크인데 이거 수용해줬어요. 수용을 해주면 뭔 얘기가 있냐면 토지를 싸게 확보도 할 수 있지만 알박기가 안 됩니다. 네네. 전부 다 수용이 되니까. 세 번째로 여기가 판교잖아요. 예.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인데 소판교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솔직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토지 가격이 이만큼 오를지 몰랐다라고 하시지만 그게 없었어도 최소한 수도권에 택지 개발하면 가격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면 리스크 네. 없이 돈을 무제한으로 넣을 수 요거 있죠. 잠깐 정리를 네. 하자면 네. 지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이제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받아간 건 이거 위험을 감수한 네. 투자였기 때문에 많이 받아간 것이다에 대한 반박 의견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고위험 고수입,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네. 위험이 없어요. 근데 그 세 번째 부동산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갖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용산 개발 같은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용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망했잖아요. 결국 그 회사가 용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용산에 개발되는 여러 과정들에 있어서 복잡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크. 네네. 인허가나 어떤 그 토지 확보 부분에서 자기들이 계획한 스케줄로 계획한 대로 가면 네. 사실은 그렇게 토지 가격이 수도권에서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조건 개발이 잘 되든 안 되든 난 모르겠고 성남시의 조건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조금 앞으로 가보면 LH공사가 갖고 있는 땅에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던 것을 그 당시 새누리당 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해서
민간으로 돌렸고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여러 사람이 뇌물을 받고 징역까지 갔다 온 예.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전부 다 리셋을 하고 자 모르겠고 나는 더 복잡하게 모르겠고 5,500억 원을 가져와. 그리고 남으면 당신들이 가져가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5,500억 원이라는 기본 수익을 내고 거기에서 더 내는 것을 가져가는 구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주주인 6.6%가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 것은 이쪽이 고정으로 하면서 수익을 처음부터 그냥 딱 요거는 내가 무조건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500억 원을 주고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서 돈을 번 것이고 다시 한번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8천억 원을 동원해서 운영 자금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했던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네. 남는 수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뭐 이 성남시에서 어쩔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 이 회사의 그 유력 인사들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네. 여기에서 최근까지 근무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여기 고문으로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뭐 특검 그분 이름도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고 이거 뭐 어디까지 막 계속해서 번져 나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김성애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네. 이거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잖아요. 뭐 돈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회사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들 안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화천대유에서 이거 진짜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여기가 별로 인기 없는 사업장이었다. 5천억 이상 벌릴지 안 벌릴지 뭐 모르고 뭐 예를 들면 인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 받은 부분 빼고 나머지는 180대 1인가 그랬어요, 경쟁이.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다고 누구나 판단이 끝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화천대유가 여기 들어갔는데 타임. 두 가지가 다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건 이재명 시장 시절에 했던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180대 1의 경쟁률이 남는 남판교 얘기는 은수미 시장 때 얘기입니다. 그건 은수미 시장한테 물어봐야지 이재명 지사한테 물어보면 이재명 지사는 모른다고 할 겁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거는 저도 한번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될 갑자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로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건 아무튼 은수미한테 수의계약이 물어봐요. 예. 수의계약으로 한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약 다시 좀 본론으로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뭐 곽상도 의원이나 박용수 특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여야를 가리지 않은 네. 보험성에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또 타임. 누가 여예요? 아니 뭐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는 여에 조금 더 가까운 분이시고 아니죠. 그 당시에 조승식 검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게 민주당이었고 박용수 특검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 임명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여당 사람이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 또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 되니까. 이제 뭐 저도 좀 더 이제 뭐 하자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뭐 이재명 지사 쪽에 이제 유리한 판결을 해주셨던 분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꼭 그것만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 대법관을 여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같고요. 네네. 박영수 특검도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면 특히 또 이게 여야라고 구분짓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곽상도 의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로비의 몸통이 여권 인사, 예컨대 이재명 지사라면 네. 이건 순수히 저의 뇌피셜입니다만은 네네네. 물타기용 보험으로 저는 야당 인사 쪽 사람들도 끌어들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뇌피셜입니다만 네네. 예를 들면 우리 가짜 수산업자만 보더라도 네. 이런 분들은 여쪽, 야쪽만 하지 않거든요. 양쪽 다 다리를 건네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기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 만들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회사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없거든요. 네. 저는 확실히 이걸 물기만 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의 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뭐 아무튼 양쪽에다가 로비를 하려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면 저는 이재명 지사는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추어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증거를 과연 남겨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사이에 뭔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걸 뭔가 증거를 남겨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네. 근데 일타삼키인데. 근데 뭐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게 있고. 근데 이런 네.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돈의 흐름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그 돈의 흐름을 보다 보면은 어떤 실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2015, 16, 17, 18년도 이럴 때 대권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던 분이 이거 지금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돈을 노리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는 데다가 본인이 수사까지 하자라고 공개 고발까지 네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 지금 등장하는 인물 이 김모 씨 네. 이분이 모 언론사의 법조팀장이었어요. 네. 근데 법조팀에 여러 군데 출입이 있는데 검찰이 전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검사 출신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한 거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분야라서 그런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곽상도 의원 시절이 아니라 이분도 검사 마치고 나서 의원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검사 위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로 일단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금 몇십억, 몇백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몇십억 단위는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실 네. 큰 돈이 오고 가고 물론 대통령의 꿈을 키우고 있으셨으니까 뭐 쉽게 들킬 일은 안 하셨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화천대유 대표나 거기서 이제 뭐 투자를 또 같이 한 뭐 6명인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정말 프로라면 자기 친인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런 걸 도모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네.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그 고귀한 뜻을 믿고 싶지만 이게 10억 수준의 돈이 아니고 아니, 몇백억, 하나만 몇천억이 여쭤볼게요. 왔다 갔다 만약에 하니까. 수사해가지고 드러나면 뭐 이제 그걸로 끝나겠지만 안 드러나도 역시 프로였어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끝이 없잖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양쪽 다 마찬가지인 게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손준성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근데 네. 이제 네, 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예, 예, 앞으로 또 뭐 지켜봐야 취재 되죠. 결과도 보고 네. 수사 결과도 좀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tay